자, 돌아왔습니다. 전편에 스코틀랜드 여행을 떠난 밀레이와 러스킨 부부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렇게 셋이서 오두막에 지내다가 러스킨 부부가 강연 일정 때문에 먼저 에든버러로 떠나잖아요. 그걸 밀레이가 뒤쫓아가죠. 그쵸. 밀레이가 사랑에 미쳐가지고. 분명히 이 에든버러에서 결정적인 뭔가가 있었다. 이번에 제가 참고한 책이 편지나 일기장 같은 기록과 여러 가지 정황들을 철저하게 보증해서 쓴 논픽션이거든요. 이 책을 보면 요 세 사람이 오두막에서 휴가 보낼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밀레이가 에피를 쫓아와서 2주 동안 러스킨 부부랑 같이 지내다 돌아간 바로 다음 날 러스킨이 자기 아버지한테 갑자기 이런 편지를 씁니다. 아내랑 헤어져서 수도승이나 될 걸 그랬어요. 아, 진짜요? 네, 책에 의하면 아마 여기서 밀레이가 에피한테 고백을 했을 것이다. 아. 근데 뭐 고백을 하고 서로 사랑을 하긴 했어도 어쩔 건데 계속 이렇게 몰래 만나거나 진짜 사랑에 미쳐서 야반도주를 하거나 아니면 서로의 앞날을 위해서 단념하는 것 그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불륜의 결말은 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쯤에 에피도 밀레이한테 자기 비밀을 얘기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부부는 쇼윈도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부부관계도 없었다. 친정집에도 친구한테도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이 비밀을 밀레이에게 털어놓습니다. 아, 그걸 말했어?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러스킨이 눈치채기 때문에 부부는 완전히 파경으로 가는 거죠. 드디어 터질 게 터지는군요. 네. 이 일들이 있었던 1853년쯤에 그려진 밀레이의 스케치들이 있거든요. 야, 이거 내가 조사하다가 느낀 건데 이때 그려진 그림들이 되게 의미심장하다? 요게 이제 1853년에 밀레이가 그린 에피 초상화거든요. 홀리식의 망령이라는 작품을 보면 신부의 모습이 에피예요. 똑같죠? 딱 봐도 에피를 닮은 신부랑 러스킨같이 생긴 신랑이 나옵니다. 줄에다 말하죠. 이제 신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세요. 근데 신부가 청백해져서 어딘가를 쳐다봐요.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애잔하게 신부를 쳐다보는 망령. 누구를 닮았죠? 밀레이? 네, 밀레이를 닮았어요. 뭐야. 이거 과거로 가서라도 그 결혼에 맞고 싶은 건가? 그니까 같은 연도에 그려진 거절당함이라는 작품도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밀레이처럼 생긴 키 큰 남자랑 에피처럼 생긴 여자가 둘이 손을 잡고 있죠. 뒤에는 말 두 필이 사람을 태울 준비를 하고 있고 두 사람에게서는 이별의 정황이 느껴져요. 밑에 뭔가 쓰고 나서 지운 자국이 있네요. 네, 여기 진짜 뭔가 쓰고 나서 지웠다? Goodbye, I shall see you. 근데 뒤에 건 잘 안 보여서 모르겠어요. 투말로인가? 투말로우 같기도 하고 뒤에 있는 단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썼다 지웠다는 게 너무 의미심장해. 그리고 이게 대박이에요. 승낙댐. 뒤에 저택에서는 파티 불빛이 화는데 두 남녀가 바깥에 나와 있죠. 여자 모습이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옷차림도 밀레이가 그린 에피 초상화랑 똑같아요. 진짜. 남자는 구애를 하는 것처럼 무릎까지 꿇고 여자의 손에 입을 맞추며 절박하게 매달려 있는데 여자의 시선은 남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택 안의 사람들을 향해 있죠. 일단 제목을 보면 여자가 뭔가 받아준 것 같긴 하거든요. 남녀를 신경 쓰는 건가? 나도 좀 그렇게 보여. 게다가 하늘에는 불길함의 상징인 박쥐떼가 날아다닙니다. 앞으로 흉한 일들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야, 이게 진짜 의미심장한데? 그니까 대체 뭐가 성립됐냐고. 아, 궁금해 죽겠는데 떡밥을 이렇게 던져놓고 밀레이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뭐야? 미술학계에서 정설로 보낼 시각이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내가 그냥 조사하다가 느낀 거야. 이 사람이 말이야. 이게 여러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그래 보이잖아요. 님, 지금 되게 사생 같아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해줘. 예. 아무튼 이렇게 폭풍 같은 연애 사정으로 밀레이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런던 집으로 돌아갔더니 또 하나의 대박 사건이 터진 겁니다. 11월에 왕립 아카데미 협회에 준회원으로 선출된 거죠. 그게 뭐예요? 왕립 아카데미라고 하면 영국 예술계의 최고 권위의 협회이자 서울대 같은 곳. 여기서 미술학도들 공부도 시키고 매년 서머 전시회라는 엄청 권위 있는 전시를 열거든요. 화가들이 경쟁해서 작품을 걸면 평론가들이나 귀족들 또 후원자들이 보는 거죠. 여기서 잘 되면 진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협회 회원들이 운영하는데 준회원이나 정회원 자리가 나면 투표를 해서 뽑는 거죠. 이 당시에 대략 준회원을 20명, 회원을 40명 정도 뽑아서 데리고 있었대요. 기존 회원이 사망해서 자리가 빌 때만 투표를 해가지고 새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뽑혔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화가한테 국가공인 인증마크 같은 걸 붙여주는 느낌인 거예요. 일단 회원으로 뽑히면 썸머 전시회에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되니까 그림값도 뛰고 후원자도 늘고
명성도 올라갑니다. 오. 20대 중반의 새파랗게 젊은 화가가 여기 뽑히는 건 꽤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라파엘 전파의 리더격이었던 로세티가 놀랬어. 아 그치 너무 충격적인 거지. 아니 쟤는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쉽게 뽑힐 수가 있어. 그리고 한편 배신감도 느끼는 거죠. 왜? 왜냐하면 애초에 라파엘 전파가 왕립 아카데미의 꼰대들이 추구했던 라파엘식 예술 그게 싫어서 만들어진 모임이었잖아요. 그랬지. 근데 우리 팀의 에이스인 네가 그 꼰대 집단의 준회원이 됐다고? 그치. 로세티 입장에선 배신이지. 근데 밀레이는 아예 내가 저 꼰대 집단의 중심에 들어가서 판을 바꿔버리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거죠. 이야, 여망 있네. 그러니까 지금 밀레이 인생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사랑을 하고 있는데 커리어는 갑자기 정점을 찍고 동료들은 배신자라며 등을 돌리고 있는 이 상황. 와, 근데 밀레이가 가만 보면 조용히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성격이네. 맞아요. 또 그럴 능력도 되고. 그리고 이때쯤 주변에 스물스물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어머어머 너 그거 봤어? 에피랑 젊은 화가가 둘이 그렇게 산책을 다니더라. 그렇게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 맞아. 그리고 이게 말이 산책이지. 이 시대의 남녀 산책은 사실상 데이트죠. 이게 진짜 위험한 게 상대가 당대 최고 비평가인 러스킨의 아내잖아요. 러스킨이 열받아서 언론에 폭로라도 하거나 매장시키려고 두면 밀레이의 커리어는 그 자리에서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아, 준혜원 뽑혔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때 에피의 친정엄마도 낌새를 채요. 사위 의원차 에든버러 강연회에 갔다가 딸 주변을 맴도는 젊은 화가를 본 거죠. 근데 분위기가 묘해. 둘이 같이 있으면 막 톡톡거리고 눈빛이 서로 막 위험해. 근데 이것들이 편지까지 주고받네. 아이고. 결국 엄마가 단호하게 한마디 하죠. 너네 이제 연락 끊어라. 딱 걸렸네. 그러니까 밀레이가 에피의 부모님에게 정말 돌려서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편지로 귀뜸을 해주죠.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따님이 부도 생활로 정말 괴로워합니다. 이게 진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충분히 납득하실 거예요. 이렇게 밀레이가 에피네 친정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하는 사이가 되는 거죠. 한편 러스키는 점점 더 에피를 가혹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수첩에 에피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며 기록하고 여차하면 에피를 미친 여자로 몰아서 정신병원에 가둬버리려고까지 계획하죠. 와, 소름. 시부모도 난리가 났어요. 당시 러스킨네 집에 에피의 10살짜리 여동생 소피가 와 있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 어린아이를 붙잡고 이런 폭언을 하는 거죠. 네 언니 에피는 남편이 잘난 덕분에 호강하며 사는데 건방지고 멍청하다. 거기다 러스킨이 에피가 나를 꼬신 것처럼 밀레이도 꼬셨다. 아주 사악한 여자다 라고 하는 거죠.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네요. 결국 에피는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맘을 먹습니다. 그래서 동생 소피가 집에 돌아가는 날 내가 데려다주고 오겠다고 하면서 몰래 짐 싸서 친정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는 바로 혼인무효소송을 걸어버리죠. 세다. 러스킨 진짜 봉적겠는데. 러스킨이 친정으로 도망가는 것까지는 예상할 수 있었는데 혼인무효소송을 걸었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어. 왜냐하면 이 소송을 걸려면 에피가 자기가 처녀임을 입증해야 했어요. 의사 앞에 가서 당시로서는 좀 수치스러운 신체 검사도 받아야 하는 거야. 근데 진짜 받았어? 네. 그리고 처녀라는 것이 입증됩니다. 그럼 밀레이랑은 정말 플라토닉한 관계였구나. 그쵸. 러스킨도 바로 자기를 변호하는 진술서를 작성해요. 그걸 보면 나는 장인네 집이 재정적인 위기인 것이 힘들었다. 그럴 수 있지. 에피는 나를 내 부모님과 떨어뜨려 놓고 싶어 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하지 않은 것은 맞다. 에피가 얼굴만 보면 예쁘고 매력적인데 그녀의 육체는 정욕을 느끼기 힘들게 생겼다. 뭐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 근데 죽을 때까지 정확히 어디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건 말을 안 해요. 그쵸. 그건 공공연히 얘기하기 좀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간에는 이 사람이 어린 여자애들만 좋아해서 그랬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러스킨이 몇 년이 지나 한 40쯤 돼서 10살짜리 소녀한테도 반하거든요. 진짜? 오호, 18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청혼을 하죠. 이야. 지금은 이게 봉제지만 그때는 뭐 아주 말이 안 되는 일도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결국 법원은 존 러스킨의 성적 불능 문제로 혼인 무효를 선언합니다. 진짜로? 러스킨 너무 흑역사인데? 어떻게 보면 좀 안 됐어. 그리고 에피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죠. 이제 밀레이랑 꽃길만 걸으면 되는 건가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게 어려웠어요. 소문이 너무 크게 또 나쁘게 났거든요. 빅토리아 여왕도 이 사건이 너무 이슈가 되니까 나서서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참고 살았어야지. 이건 에피가 나쁜 거다 라고 하면서 이후에 궁정의 어떤 행사에도 초대를 안 해요. 여왕님이 자꾸 강나라 배나라 하네. 한편 밀레이는 런던 사극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척하면서 에피가 나쁘다, 러스킨이 나쁘다, 심지어는 에피랑 밀레이가 도망갔다더라. 아이고. 타워레벨 루머를 만들면서 신나게 씹어대는 이 위선적인 모습에 아주 환멸을 느껴요.
그래서 에피에게 또 다른 루머가 생기지 않도록 만나는 것도 꼭 참고 아카데미 전시로 쉬어가며 1년 동안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렇게 폭풍이 잠잠해지고 에피의 마음도 치유되기를 기다리다가 그의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드디어 스코틀랜드 친정에 있는 에피를 찾아가서 정식으로 청혼합니다. 둘은 조촐히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을 처갓집 근처에다가 마련해요. 아이고 사랑꾼이세. 그쵸? 그리고 애를 정말 많이 낳습니다. 사남 사녀를 낳아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데 말이죠. 애가 줄줄이 생기니까 밀레이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는 겁니다. 더 이상 라파엘 전파고 나발이고 자기 철학이 담긴 예술을 추구하기가 힘들어졌다. 왜냐하면 기저귀 값을 벌어야 되니까. 오, 로맨티스트인 줄만 알았는데 의외로 현실적인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진짜 돈이 되는 그림들 있잖아요. 아카데미와 상류층들의 입맛에 맞춘 그림들로 다작을 합니다. 더 이상 오피리아 같은 디테일이 뛰어난 그림은 그리지 않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배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변해요. 근데 아쉽다. 개인적으로는 20대 초반에 그린 그림들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 그래도 이런 그림들을 보면 또 충분히 감동적이고 후유하기도 하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라파엘 전파의 정신에서는 점점 멀어지지만 대신 상업적으로는 엄청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라파엘 전파 화가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죠. 돈만 쫓는다고. 밀레이의 전성기 때 연수입이 3만 파운드나 됐대요. 그것도 1년에 4개월은 무조건 휴가인데. 4개월이 휴가야? 아우 부러워. 나중엔 이렇게 큰 저택도 짓고 세상에. 그리고 아까 왕립 아카데미 준회원을 뽑혔댔잖아요. 정예원을 거쳐서 결국은 그 왕립 아카데미의 수장인 회장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와 진짜? 거기다가 예술가로서는 드물게 세습자기도 받죠. 빅토리아 여왕이 준 남작자기를 주거든요. 대단하다. 요게 자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세습자기예요. 야 굉장한 사람이네. 그래서 지금 6대 밀레이 진남작이 실존하고 있잖아요. 러스킨 가문이 그렇게 얻고 싶어 했던 신분 성승을 밀레이는 오직 자기 실력으로 쟁취해낸 겁니다. 밀레이 다시 보인다. 사랑도 쟁취하고 명예의 부까지 다 가졌네. 근데 머리카락은 좀 잃었어. 근데 전 러스킨은 그 후로 어떻게 됐을지 궁금해요. 러스킨은 좀 안쓰러워요. 이 사람이 알고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영국이 자랑하는 사상가야. 근데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외롭게 평생 독신으로 살다 갑니다. 말년에는 환각과 망상 같은 정신병에로 시달렸대요. 그랬구나. 너무 안 됐네요. 그쵸. 암튼 이렇게 해서 라파엘 전파 화가들의 일과 사랑 이야기 희망편이 끝났습니다. 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절망편인가요? 맞아요. 절망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세티의 사랑 이야기 부제는 이 개같은 사람 편으로 돌아올게요. 로세티의 연애사는 정말 혈압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